자, 이제 기업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대 종목이죠. 하창환 본부장과 김명민 매니저의 종목. 종목은 두 분이 각각 얘기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김명민 매니저가 K-사인. 사인? K-사인. 사인. 네. K-사인. 그다음에 네. 하창환 본부장은 태웅로직스인데 K-사인부터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이 메타버스 이슈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D 아바타를 이용한 메타버스 미팅, 파워포인트와 연동된 그 이슈를 꺼내 들었고 나이키도 메타버스하고 왜냐하면 가상세계에서 판매를 위한 상표권 확장 등록, 아바타용 신발, 의류 이런 거 지금 네. 꺼내 들었어요. 이 계속 메이저 기업들이 이런 이슈를 꺼내 드니까 우리도 뭐 당연히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큰 운동장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거냐. 그걸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용 이제 메타버스 환경의 구축, 심지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바타에 사실 이제 나이키의 운동화를 이제 신기는 거. 네. 그게 되게 이제 조금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사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이제 쓰는 걸 그대로 이제 가상의 세계로 이제 옮겨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우리가 신발이라고 하면 이제 유형에 이제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죽으로 가지고 나이키의 이 로고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이제 그게 나이키의 신발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가상의 세계에서 그걸 그냥 이제 캐릭터화 시키겠다라는 거니까. 희소성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이제 MZ 세대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나만의 독출난 거? 네. 그러면 그걸 돈을 지불하고라도 사서 구매해서 내 아바타를 꾸미겠다. 이런 욕구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냥 그 MMORPG 게임에서 나의 이제 아바타를 키워가지고 칼도 하나 사주고 그쵸.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비슷한 아이템을 개념이긴 사주는 하지만.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의 나를 이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창조하는 그런 그렇게 과정이라고 꾸며놓은 보시면 아바타를 NFT 기술로 또 해갖고 어떤 상품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유명 연예인이 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K-사인은 어떤 연관성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됐을 때 왜 제가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됐을 때 그걸 이제 보호하는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좀 더 밑으로 들어가서 이 블록체인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K-사인 최근에 이제 뭐 아톤이라든지 방금 전에 지니언스 네네네네. 오늘로 들었을 시간에 지니언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또 NFT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 없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없나 이런 걸 이제 찾다 보면 결국은 이제 K-사인 같은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작은 거 좋아요. 네. 네. 개인정보 이제 암호화 사업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LG,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하고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뭐 1,000억대 조금 작은 소형주이긴 하지만 업력을 따져봤을 때는 1999년에 이제 창업을 한 회사거든요. 20년이 훨씬 넘게 같은 업종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DB 암호화라든지 PK 기반의 인증 기술 뭐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잘 하는 걸로 이제 유명한 회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유력 대권주자들이 전부 다 4차 산업 얘기를 하면서 다들 블록체인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뭐 갖다 붙이면 모든 대선 주자의 이제 정책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보안 관련된 또 종목들이고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K-사인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상화폐라든지 NFT 거래가 앞으로 이제 정말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을 경우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나의 소중한 이제 전자 지갑에 보관을 딱 해놨는데 지갑 자체가 그냥 도둑을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사고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KT에서 통신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물론 결국은 이제 통신 라우터의 문제였다고 밝혀졌지만 디도스 공격을 당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제 저가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보안 관련주 중에서는 또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돼서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이제 2,560원부터 2,600원 정도 부근, 요 120일 2평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요 아래에서 그냥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한 3,000원 정도 선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주가가 좀
떠서 출발하면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버리면 너무 여러분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단가 차이가 좀 클 때는 추격 매수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제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목표 가격은 3,000원, 손절 가격은 2,3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시효과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호가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저가주 뭐 2,5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액면가 5,000원 환산하면은 15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또 워낙 또 개별주들이 또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새로운 것들을 좀 찾는 이런 거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또 뜬금없이 삼성전자 이랬으면 또 네. 우리 같이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월요일 날 KG 케미칼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요일 날은 음봉 조정이 좀 들어왔지만 어저께 또 KG 케미칼 장중에 한 15% 급등했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일 또 하나 머티리얼즈 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은근히 자랑질하고 네.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MBN골드 참 이벤트. 오늘은 수요일이 이벤트 없고요. 네, 없구나. 이번 주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일주일 내내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호가가 너무 높다. 네, 그래서 호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네, 제가 이거 하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마세요. 추격 매수는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K사인 외에도 뭐 아톤, 지니언스, 뭐 라운시큐어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이 조금 묶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의 기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색달라요, 여기는. 어떤 접근법이죠, 이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나왔을 때 네. 조금 이제 시선에서 벗어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태용 로직스라는 종목은 이제 물류 회사입니다.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물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요소수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었잖아요. 네. 요소수가 결국에는 문제가 계속 되면은 진행형이죠, 지금. 네, 진행형이고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 끝나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류 관련된 트럭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엔 또 물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그리고 연말에 쇼핑 시즌이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네, 네. 소비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이제 배송이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아마 한번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솔 로지스틱스도 그렇고 태용 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이런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대부분이 3배 이상 정도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운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HMM이라든지 뭐 페노션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물류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덜 분출이 됐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이라든지 항공, 육상, 보관까지 전반적인 물류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창고 보관까지 사업 영역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물류 대란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중간에 이제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창고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보관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된 이런 비중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런 뭐 컨테이너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물류에 대한 얘기가 단기적으로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BDI라든지 이런 SCFI 지수라든지 이런 운임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세 부분을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이 태용 로직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업황을 마련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주 물건을 결국에 하고 있는 그런 주인들과 안정적으로 회사의 업력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안정적인 좀 공급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자체는 좀 고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적으로 이런 이제 매출처들이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외형 성장 좀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제 물류에 대한 긍정적인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급하게 문제 버틀락 이제 병목 형상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분들이 물류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작년부터 상당히 좀 많이 규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반사 수익들도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들도 조금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또 주주 환원 정책이 실적에 따라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워낙 기대가 되다 보니까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 이후까지도 실적적인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을 바로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 의한 가격 전략. 네, 일단은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780원부터 7,970원 정도까지 지금보다는 조금 호가가 눌렸을 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고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섣부르게 좀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영민 의원이랑 똑같은 얘기. 네, 아무래도 이제 호가가 좀 뛰게 됐을 때는 그렇죠. 사실 단기적인 개장 전에 방송을 하게 되면 호가가 떠서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좀 참고하셔서 좀 아래쪽 될 수 있으면은 접근하시겠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저가 매수를 하면 할수록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 라인 부분 9,500원 라인 부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7,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기도 했었고, 이전에 저가 부분에서 해당 라인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중요한 가격 전략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웅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액면가 100원입니다. 이 5,000원 환산하면 주가는 40만 원짜리 회사예요. 그냥 8,000원짜리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근데 액면 분할을 해서 유통 주식을 워낙 유통 주식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주 편의성을 위해서 액면 분할을 했던 것 같고, 자,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태웅로직스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관심 리스트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 리스트 좀 보고 오도록 할까요?